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른바 조희대의 난이라고 부를 만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와 한덕수, 이상민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전원 합의체 심리로 넘어가면서 다시 시선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움직임이 더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때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노리고 있던 게 따로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어따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오늘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던진 일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제 기습적으로 대법관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지 209일 만 12일이면 될 인사를 7개월이나 끌더니 이번에는 대통령과의 대면 약속까지 취소하고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 겁니다. 특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에서 근무한 대구 향판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대구 지역법관 출신이죠. 대통령실은 여성 대법관 확대 차원에서 김민기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묵살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 행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선 직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초고속 선고했고 최근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관련 사건까지 잇따라 전원 합의체로 보내면서 그 의도의 합리적 의심을 키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대법관 제청 사태.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옥상옥, 독주, 신성 불가침의 무소불위 권력입니까?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었는데요.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 무려 7개월가량 이어졌었고요. 9월 초에 이제 임기가 다 하는 이훈구 대법관까지 해서 2명을 한꺼번에 지금 임명 제청 일방적으로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통령실이 원했던 인물도 아니었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그 판결 낼 때 그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갑자기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바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예, 유죄 취지로. 맞습니다. 그때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예, 이번 일 많은 보면서.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꼭 이런 방식으로 가져갔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전 여러 가지 복선을 좀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이렇게 제 혼자 내피셜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지명하거나 이렇게 제청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기를 좀 한 곱이 넘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서 일종의 역공을 하듯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예. 이미 이제 사법개혁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지금 늘리는 건데, 물론 이제 2018년부터 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방식을 선례로 남기고 싶었나? 그러니까 다음 대법원장한테 이렇게도 가능해라고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을 한꺼번에 할 하게 수밖에 없는 만드는. 상황이죠. 사실 그간 네. 이제 조이대가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관례 하는데 헌법상으로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청도 하기 전에 이제 사실 협의라고 하지만 합의인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제에서 그런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인데 조이대 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당 대표이신 김민석 대표께서도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그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괘씸한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제 대선 당시에도 돌아보면 그 당시는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지인께서도 이게 지금 선거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왜? 이게 만약에 또 이제 법이 확정되면 또 재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당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저는 정치질을 했다. 진짜 이분이. 정치질을 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적으로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전당대 끝났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상 또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최고위 회의할 때 이제 여당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인 있던 사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또 정치적으로 한복판을 끌어오다 보니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또 여당 대표를 또 흠집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조이대 이분이 진짜 조금 그냥 바로 그냥 나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탄핵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최근에 이제 관행이라고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하고 사전에 이제 협의하는 부분들을 관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안 하죠. 네. 이건 관행이 아니고요. 헌법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하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근데 대법관은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하고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제청을 하게 되면은 대법원장 사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두 개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거는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거는 입법부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행정부 차원에서 견제 역할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까지 다 끝난 사람을 나 그럼 그때 가가지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임명동의 못해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그렇기 노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법원장하고 최소한의 협의하는 절차를 관행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그 정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은 전부 다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지난번 우리 탄핵 국면에서 봤던 것처럼 333이에요.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333도 절차가 다른 게 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 여야 몫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난 다음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거예요. 예. 근데 한독수가 그거 임명 안 하고 버팅기다가 나중에 탄핵 소추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 절차로서의 임명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는 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권력의 균형, 그걸 중시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하고 이 절차는 다르다고 볼 그렇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금처럼 향판 부장판사 이렇게 안 된다는 자기가 거죠. 임명하고 싶은 사람 그냥 마음대로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이제 우리가 독립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다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독립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이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서면 통보죠. 서면.
서면. 종이라 서면. 예. 대면해야죠. 이 대법관, 죄송하지만 대법관 사무직도 아니고 대법관이잖아요. 해서 대통령께 설득을 또 해야 되고 또 합의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서 대면을 만나서 대법관의 어떤 취지나 이런 사람의 길,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길에 대해서 대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서면으로 했다는 거 이거 대통령을 무시한 거고 예. 헌법을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이게 합리적 의심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 대선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파기환송했던 네. 그것도 있는데 지금 김건희나 뭐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상고심을 본인이 직접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법관을 자기 입맛에 맞는 네. 두 명을 지금 내놨다?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여성 대법관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김민기 대법관 출전을 네. 좀 그 의지를 좀 피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자기랑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 판사 한 거는 좀 이게 대구 문제가 출신이 있다는 거. 참 예.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 아니 근데 지금 성관이 사태 발생했을 때 예. 성관위원장이 노태학 대법관 맞습니다. 예. 네. 노태학 대법관은 성관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태학 대법관 후임도 임명을 안 해. 임명 제청을 안 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성관이 사태 지금 발생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책임의식을 예.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태학 대법관 7개월간 이제 공석이다가 이흥구 대법관 임기 다 찼을 쯤에서 두 명을 함께 임명 제청하는 이유가 하나는 내 몫이고 하나는 대통령 몫이다. 이렇게 협상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정치질이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왜 해요, 자기가. 예. 대통령도 자기 몫이라는 게 아닌데. 어디 있어요? 자기 예. 몫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잘 아는 인간이 남의 뒤통수를 잘 치는 거예요. 제가 헌법 정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대법원 더 잘 대법관인데. 아시겠죠? 대법관도 지냈고 대법원장 지낸 사람이에요. 예. 직업이 대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몇 개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대법관에 대법원장까지 좀 원래 퇴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년 퇴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 임기도 짧게 만들어 놨던 사람이에요. 예. 내년 6월에 퇴임하는 거거든요. 70세 나이 차가지고 내년에 퇴임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인 사람이 지금 헌법 정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내 몫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절차로 그렇게 관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고 그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권한을 갖도록 해놓은 거고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임 대법원장들은 전부 다 대통령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통령하고 대면으로 얘기해서 최소한 대면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하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제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예. 그런 과정들을 해놨던 거예요. 전임 대법원장들은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관행이니까 대통령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이건 내 몫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 무시하는 거지. 예,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서로 합의를 했던 거지. 이걸 가지고 뭐 관행적으로 미리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관행은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네, 그렇죠. 거. 예. 지금 뭐 청와대에서 이런 불편한 기류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조이대의 기막힌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 명을 임명 제청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뭐 국회가 한 명만 받는다든지, 둘 다 안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 책임 소재가 국회나 대통령한테 간다는 거죠. 그걸 좀 감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걸 감안해서 본인 원하는 대로 한 것이다. 전략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의대에 나뉘고 이제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복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다만 이것을 조의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여론전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인석 당대표께서 아주 저는 적절한 말씀을 한 게 탄핵하겠다가 아니고 본인이 나가시라. 그리고 안 나가시면 대법관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목소리를 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게 관례적인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면 그 대법관들의 인식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인 목소리를 청취하고 야 이게
도저히 안 네. 되겠다 싶으면 이제 국민적 여론을 가지고 탄핵의 길로 가야 네.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예. 김인석 당대표가 배경을 깔았다고 그렇죠.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전대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가 안 그래도 이제 탄핵 이야기를 꺼냈었고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탄핵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이걸 안 받아주면 또 그 여파가 그대로 또 집권 여당이나 그렇죠. 대통령에게 갈 수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그,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용구 대법관이 이제 퇴임하는 시점에 맞춰서 2명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은 한 명을 임명 제청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다르죠. 양상이 맞습니다. 벌어질 가능성이 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그럼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유로 해서 탄핵 소추에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이게 탄핵 소추에 들어가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보다 헌법재판관들이 더 힘들 거라고 네. 봐요. 음. 왜냐하면 아, 똑같은 그렇죠, 헌법기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쪽에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서로 간에 권한 싸움을 지금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헌법 해석권은 우리한테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사법부가 왜 이렇게 반발했겠어요? 우리가 판결해놓고 난 다음에 그 판결해놓은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게 도저히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 싸움 하고 있는 걸 뻔히 아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자, 이건 탄핵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면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하고 사법부하고 싸움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 근데 그걸 본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라도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은 이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탄핵을 부결했을 때 인용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저런 반응 나올 거라는 걸 몰랐겠어요? 나올 거라는 걸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러면 지금 내란 사건이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압을 엽니까? 이런 논리가 돼버리면은 내란 사건에 대한 최종 상고심 판단이 안 나오는 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살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가요, 이게? 그렇네요. 이게 사실 복잡합니다, 사실. 그 직무가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똑같이 또 집권 여당이 지울 수 있어서 그걸 또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귀에 쏙 들어왔던 부분이 그거예요. 판사들이 이 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렇죠. 의견을 내야 된다. 네,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을 테니까. 법관회의를 열어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네.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네. 뭐 7만 쪽을 다 보니 봤냐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시기 따져보면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네. 거거든요. 책 한 권도 읽기 힘든 시간에 무슨 7만 쪽을 다 자료를 검토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전월합 배치해서 판단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 일부에서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결론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왜 안 나왔겠어요? 만약에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받아 버리면 사법부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법부 내에서 더 의견들이 많이 나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입법부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에는 떨어져서 볼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야 이거 지금 장동혁도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독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나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사실 민주당 주도로 네. 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네. 뭐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분명히 하나마나한 대답 나오지도 않고 안 뭐 나올 국민의 거예요. 피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전당대회 때 우리가 약간의 갈등의 이것을 진짜 뭐 팀 정청래, 팀 김민석이 네. 진짜 원팀 이재명 네. 정부의 성공을 해서 이제 조이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용한 자산의 모든 힘을 이쪽으로 쏟아야 된다 이제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진짜, 불안한 예.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전략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한덕수라든지 이상민 상고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조희대가 갑자기 이거 내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헌재도 인정한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오세훈 시장 선거도 그렇고 저희 네. 633인데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렇지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동안 매번 본인이 신속하게 하는데 본인 일은 더럽게 못해요 이분이. 아 진짜로. 그런데 맨날 말로만 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사법부 예. 독립하지만 다 미룬 거. 본인이 선택적이자 이게 정치 조이대. 그래서 조이대의 난이지. 오늘 예.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 중에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서영교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그 과정에서 후보 추천위가 추천했던 4명의 후보 대법관들에게,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들에게, 지금 추천받은 거를 무효화시켜도 되겠느냐고 각각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건 부적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왜 뒀겠습니까? 대법원장 그렇죠. 마음대로 예. 대법관들을 임명 제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견제 장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 내부에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계 외부 인사까지 포함돼서 거기에서 이번에 대법관 후보는 이 정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예.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올라온 사람들은. 그리고 김민기 아까 판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 요건이 된 상황에서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대통령하고 이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예. 그러면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법관들을 전부 다 윤석열이 임명하면서 다 서울대법대 출신 50대 남성 네. 다 이렇게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 전에는 비서울대 출신들 여성 판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성 대법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 대법관으로서 좀 개혁 성향이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사를 얘기할 수 있었을 또 거란 임명권자의 말이에요. 그런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런 제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 이제 일정하게 존중하면 되는 건데 네. 나 싫어 안 돼.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니까 남편도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은 대법관이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안 되는 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 다 조항은 독립적, 없습니다. 아니 독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편이 뭐 국민의힘, 뭐 와이프는 예. 뭐 민주당 해도 되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 되게 웃기는 뭐 시대의 있는 착오적인 관계는 발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능력이 있어서 뭘 하고 있으면 부인은 그냥 집에서 집안일 봐야 네. 되겠네? 이런 시대착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외환위기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부부가 같이 회사를 다니니까, 너는 부부가 돈 버니까 한 명은 그만둬. 그래서 부인을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소두룩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관행들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좀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런 일들이 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능력 있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구실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자존심 상해서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제가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헌재하고의 예. 관계를 제가 자존심 말씀드렸잖아요. 싸움. 배우자가 지금 남편이 헌법재판관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그의 헌법재판관의 부인을 대법관으로 만들 수가 있어. 우린 절대 못해. 그렇게 해석하니까 진짜 이게 그럴 것 근데 같네요. 조이대의 관점은 이게 합리적인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조이대의 관점에 머릿속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평생 생각하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요거 심각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가느냐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건 계속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대국민 같고. 홍보해야죠. 홍보해서 계속 예. 문제 제기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예. 관심을 갖고 좀 그러니까 지켜보셔야 아까 될 제가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관행이 아니라 예. 이게 헌법 맞습니다. 그게 정신입니다라는 중요합니다.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얘기해 주셔야 해요. 예.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예.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요. 지금 8월이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아, 조율.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뭐는-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희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희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원래. 그건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 세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아, 둘 다 기각 못하게.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아 그럼-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네, 보내고 그럼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아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를 놓고 어.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아.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아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 예, 예.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아,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아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 대법원장의 제청.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이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예.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임명을 안 판결을 해가지고.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어.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한 보이는데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무섭다고 핵심이에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 이제 그 마은혁 이제 정계선 조한창 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네.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네.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유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네.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네, 아.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네네.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누가 뭐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그게 저는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계속 필요한데 있구나.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딱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악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간 끌지 말고 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부동의해야 된다고 한참 그러다가 시간 가고 나면은 또 이래저래 로비 받아가지고 숨못이 넘어가고 또 그랬거든. 그런 짓 안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다시 거잖아요. 밟아야죠. 새로운 사람으로 네, 다시 밟아야죠. 똑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다시 밟아야죠. 그러면 새로운 지금 추천은 새로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건이라든가 뭐 한덕수 건이라든가 그거는 그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는 공석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할수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있는데 우리 법에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제 그 전원합의체 요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네.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두 명이 새로 들어오면 네, 네. 그래도 두 명을 배제하고 들어오면은 약간의 시간을 더 그 사람들이 기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급한 사건이면 기록 검토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가 기록 빨리 보는 거죠. 네. 이틀이면 다 봅니다. 뭐 수십만 페이지도 금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원합의체는 그냥 진행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